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호주가 핵 잠수함 하기로 했죠. 오커스 레짐을 통해서. 그런데 핵 잠수함을 하기 싫어서 미국과 같이 이 동반 대중국 작전 하기 싫어서 이 우리로 치면 아주 좌파 언론 같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자, 그리고 잠수함 장교 출신인 자들이 핵 잠수함 필요 없다. 핵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더 좋다. 라고 막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기가 찹니다. 그러면 우리 달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내용. 자, 그리고 이 러시아가 최고 고위층 외교장관 그리고 메드베데프 같은 이 최고 수뇌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루가 계속 정신이 이상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국방TV를 통해서 계속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전문가도 그냥 정신이 획가닥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럽이 실패작인 타이거 공격 헬기를 또 개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가 완전 나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HNK가 독일의 차기 소총 HK416A8이 2024년부터 납품 가능하다라는데, 아니 뭐 총 계약했는데 뭐 총이 납품하는 게 1년 넘게 걸립니까?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찾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개발 참여국은 물론 호주에 수출됐다가 10년 만에 조기 퇴역해 최악의 공격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타이거 공격 헬기가 타이거 마크 3 스탠다드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까지 완성해 프랑스와 스페인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유럽 방산을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접경 적성 국가들의 군사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5억 7,500만 유로를 들여 에어버스의 30cm급 해상도 광학 정찰 위성 2대를 계약했는데 2027년까지 작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튀르키예가 차세대 105mm 경량 견인포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보란 곡사포를 자국군에 시험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1.7톤 중량의 이 견인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17km까지 포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튀르키예의 기대처럼 기존 105mm 노후포와 동구권 122mm 곡사포 대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C-46A 공중급유기의 최대 문제였던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의 기술적 결함이 드디어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이 소프트웨어 수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양산기에도 개성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과연 정말 문제가 해결됐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17년간 독일 방위 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달 초 독일 육군의 차세대 개인 화기로 선정되어 11만 8,718정 납품 계약이 체결된 HK416A8 돌격소총의 초도분 납품이 2024년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생산 라인에 있는 총기도 신규 생산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타이거 공격 헬기, 당시에는 유로콥터였죠. 지금은 에어버스. 독일, 프랑스, 스페인 3개 국가가 아파치에 필적하는 공격 헬기 만들겠다 하고는 3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게 이건데, 당시 냉전 시대 때 바로 공산국가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당시의 서독, 지금은 독일, 그 서독이 요구하는 요구 성능, 그리고 그 서독이라는 완충 지역을 한 칸 뒤로 두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스페인, 이러다 보니까 전장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요구하는 게 달랐어요. 그런데 이 헬기가 덩치가 크고 엔진 파워가 좋고 이러면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덩치가 작고 코브라보다 약간 힘 좋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바로 그냥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그 군대, 공산군대를 바로 맞닥뜨려야 되니까 그 공산군대가 당시 전차가 5만 대 이상. 그러니까 이 서독 입장에서는 대전차 미사일 사용 능력이 제일 우선이었던 겁니다. 기관총,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 적의 이 보병을 타격하고 하는 건 부수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힘이 좋으면 기관총도 달고 대전차 미사일도 달고 다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기관총, 이거는 무거우니까 빼고 대전차 미사일 우선의 헬기를 만들자 해서 서독은 그렇게 해갖고, 프랑스는 우리는 서독이 중간에서 다 막아주니까 우리에게까지 저 공산 전차들이 확 밀려올 리는 없고, 우리는 아프리카나 이런 식민지 지역에 이 대인 작전 이런 거 하니까 대전차 미사일 말고 로켓, 그리고 앞에 기관총 달아줘, 이렇게 했고, 또 스페인은 우리는 두 개 다 좀 하면 좋겠는데 해서 대전차 미사일 조금, 그리고 기관총 이렇게 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개발국 3개 국가가 각각 다른 모델로 하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운용 유지 힘들어지고, 호주가 이거 사갔다가 호주 10년 만에 도저히 못 쓸 놈이다 하고는 조기 퇴역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야, 우리 아파치 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파치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야, 뭔 소리야, 저 국산 있잖아, 국산 해서 또 이거 사라고 그러고,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또 이제 그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또 이거 사는데, 정말 국가 안보는 제가 문화일보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업체는 우리 군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무기를, 그 방산업체는 그 필요하다고 판단된 무기를 납품해서 돈을 버는 이윤을 창출하는 이 업체가 돼야지, 방산업체가 우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야, 군 니들 이거 사. 예를 들어서 카이가 수리온 무장형, 아니 해병대는 분명히 공격 헬기 원하는데 해병대 사령관까지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우리는 진짜 공격 헬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가 야, 됐고 우리 그거 못 만드니까 이거 그냥 사 라고 해서 결국 그거 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방산업체는 군이 필요한 무기를 납품해서 돈을 버는 곳이지, 방산업체가 납품할 만한,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남는 그 무기를 군이 사줘야 되는 업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유럽 이거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문제 많은 회사가, 그런 짓을 하는 회사가 카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카이를 민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이거 보면서 또 들네요. 자, 이게 이제 정찰 위성 30cm급의 정찰 위성인데, 이걸 폴란드가 2개를 산다. 그 2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7,700억. 그러니까 한 3,800억 이 정도 되는데, 결국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가 지금 정말 감시정찰, 그리고 전투기, 항공전력, 그리고 해상전력, 지상전력 모든 면에서 완전히 군사력 증강 폭주를 하고 있네요. 이게 1.7톤짜리 105mm 견인포. 야, 보니까 정말 봐도 가볍게 생겼어요. 여기 이 쇼버도 있고. 자, 그런데 1.7톤밖에 안 되는데 17km를 사격할 수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헬리본 부대, 우리 한국의 이사단 같은 경우도 지금 공중 강습사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진에 달랑 소총 만들고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헬기에다가 이거 매달아 가지고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이 화력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헬리본 부대를 만드는 이런 날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UH-60 같은 이런 데 매달 수 있어야 되죠. 1.7톤이니까 충분히 매달 수 있죠. 야, 이거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지금 이거 만들면 중동, 동구권 이런 데 이제 팔고 싶을 텐데, 그런 나라가 헬리본 부대가 있냐? 없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이런 거 필요하냐? 별 필요 없어요. 무거워도 그냥 어차피 트럭에 견인포니까 어차피 트럭에 끌고 다니는 건데, 3톤이면 어떻고 4톤이면 어떻습니까? 끌고 가는데 그냥. 그래서 이런 건 헬리본 부대를 만드는 나라에 팔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팔리냐?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헬리본 부대를 만드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터키 거 살 거냐? 아니죠. 이 정도면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카이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야, 우리 이거 좀 허접해도 니들 좀 사가 하고 협박하는 그런 기업체가 아니고, 자, 우리 헬리본 부대 만들 건데 저 이사단에 이거 한 4, 50대는 있어야 될 거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이사단에 한번 제안해보자. 이런 업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디펜스 이거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 공중급유기가 직접 그동안의 공중급유 눈으로 보고 뒤에 앉아가지고 붐이 이렇게 급유 붐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스틱을 이렇게 조정해서 전투기 등짝에다가 급유 프롭을 이렇게 꼽고 붐을 꼽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KC-46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차할 때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이 사이드 미러, 백 미러 보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이 화면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괴리가 있다. 요즘 또 차량들은 완전히 360도 전방향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야 그냥 아주 살살살살 움직여서 하니까 괜찮은데 이건 딱 꽂는 이 순간하고 실제 꽂는 순간하고 이렇게 화면에 구현되는 거하고 시간 딜레이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날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고쳤다 라고 하는데 그동안 다 고쳤다 해가지고 또 사고 났던 적이 있어서 믿기 힘들다라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너무 첨단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독일이 우리 다산기공에서 만들어서 UAE 카라칼에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걸 이제 독일에 수출하는 이 계약을 맺었다가 독일 국내 방산업체 HK사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왜 국산 놔두고 UAE제 한국 생산 이걸 하냐 해가지고 엎어버렸죠. 계약 파기하고 자기네들 HK416 이걸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계약했어요. 했는데 그럼 내년부터 생산해야죠. 소총기금 뭐라고? 그런데 24년부터 납품한답니다. HK사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11만 정 생산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 독일을 비롯한 과거의 군사 어떤 그 방산 그 대형 업체들이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S&T 중공업 또는 다산기공 계약했으면 아이고 내년 상반기 바로 납품하죠. 전 세계 정신 차리고 한국 방산업체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지난 5월 정권 교체 이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체계 구매 사업들을 하나둘씩 날리고 있는 호주 노동당 정권이 친여 성향 매체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여론몰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커스 레짐이 전임 총리가 만든 부비 트랩이며 호주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들이 언론과 학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반역자들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와 같은 해양국가에게 있어 잠수함이 필수적인 방어자산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호주 친노동당 성향의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전 호주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현재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클린턴 페르난데스 교수의 칼럼을 전면에 게재하고 호주는 절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매체는 호주의 국방 이익은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으로 더 잘 구현될 것이다 라며 AIP라는 검증된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3주까지 잠항이 가능한데 구태여 시끄럽고 비싸기만 한 원자력 잠수함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AIP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가벼우며 호주와 같이 주변의 얕은 바다를 많이 가진 나라들에게는 특히 더 유리하다라며 일본, 한국, 싱가포르,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물론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조차 핵 잠수함 대신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 중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자유당 소속이었지만 자유당 정부와 대립하다가 당에서 퇴출당한 렉스 패트릭 전 상원 의원의 발언을 실으며 잠수함 장교했던 패트릭 전 상원 의원조차 원자력 잠수함 8척을 살 돈이면 20척의 AIP 잠수함을 살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스캇 모리슨이 오커스 레짐이라는 부비 트랩을 자주국방 국가인 호주에 심어놓았다 라며 오커스 레짐으로 도입하게 될 잠수함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미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유력 일간지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이 같은 논조는 최근 정권 교체 이후 이 신문사 출신 인사들이 연구원으로 낙하산 임명된 호주 안보전략연구원이 쏟아내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반대론, 호주 노동당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반대론 등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부디 호주 원자력 잠수함 사업 포기하고 그 파트너 자격을 우리나라에게 양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군 정보장교 출신의 대학 교수가
이 원자력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대서특필을 하고 또 전임 보수 성향의 자유당 정권에서 상원의원을 했다가 당 내에서 아주 뭐 이상한 발언하다가 당에서 퇴출당한 그렇다고 노동당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전 상원의원 또 이 사람은 또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 승조원 장교 출신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발언까지 엎어서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 우리나라로 치면 한겨레 오마이 이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친중하고 반미하고 하는 그런 성향의 호주 언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서특필해서 이 미국 잠수함 이거 핵 잠수함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도 디젤 잠수함 아니 한국 지금 핵 잠수함 하고 싶어서 전 정권에서도 그 선거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거지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일본도 그거 빗장 풀리면 바로 합니다. 일본. 이스라엘 불법적으로 핵 개발해서 엎드리고 있느라고 그렇지 또 이 경제력이 그만큼 국가 어떤 그 경제 규모가 그 정도 안 돼서 그렇지 빗장 풀리면 바로 합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그만큼 강력한 적이 없으니까 또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주 잘못된 예를 들면서 육군 출신이 잠수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업체 이익 그리고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핵 잠수함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호주 상황인데 자 그러면 니들 필요 없으면 우리가 좀 하자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호주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 동맹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우리가 할게 라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좀 어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국산 무기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해왔던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최강 무기들의 실체가 까발려지며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망신을 당하더니 그 충격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눈과 귀로 보고 듣고도 믿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기 위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실용 스텔스 무인 전투기 S-70 오호트닉은 대기권을 넘어 우주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러시아 일간 이베스티아가 현지 시각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소련 시절 소련 정부 공식 기관지로 창간해 현재도 러시아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일간지인 이베스티아는 러시아 방공군 박물관장인 유리 크누토프 씨를 인용해서 현재 러시아군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S-70 오호트닉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항공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누토프 관장은 오호트닉은 매우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도록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초음속 비행은 물론 매우 높은 고도에서의 비행도 가능하다라며 이러한 고공 비행 능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엔진이 신형으로 교체되면 오호트닉은 우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누토프는 미국과 나토는 아직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과거 미국은 오호트닉과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직면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결국 실용화되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호트닉은 미국과 나토를 크게 앞선 러시아 항공우주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베스티아는 크누토프가 레닌그라드 고등군사정치학교에서 방공작전을 전공한 퇴역 대령으로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군 안팎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소련과 러시아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비행에 성공한 S-70은 최대 이륙중량 25톤의 대형 무인기인데요.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전투기용 엔진인 AL-41F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교체될 엔진도 터보팬 엔진인 이스델리아 30 엔진이기 때문에 최대 작전 고도가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수호이 57과 같은 2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20km 고도는 성층권 하부 구간에 속하는 고도로 우주라고 볼 수 없는데요. 이 이상 올라갈 경우 공기가 희박해져 제트 엔진이 유입되는 공기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엔진 연소 효율이 떨어져 정상적인 비행이 어렵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학계가 우주로 보는 고도는 해발 80.5km 이상부터인데요. 아무리 무기 홍보가 급했어도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을 끌고 나와 우주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우기는 러시아의 모습, 황당함을 넘어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보러
이렇게 홍보는 했는데 우주까지 간다고 했는데 실제 몰아보면 우주에 못 가니까 까보니까 러시아잖아요. 까보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호 17하고 같이 비행하고 있는 이게 S-70 오트닉인데 이게 가까운 미래 엔진 이스델리아 상공으로 교체하면 우주까지 간다. 미국하고 나토는 그런 기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이 마더 러시아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엔진 보시면 지금 AL41 수호이 35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장착했는데 앞으로는 이 수호이 57에 장착하려고 만든 최신 엔진 이스델리아 상공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거 넣어도 어쨌든 이 엔진은 터보팬 엔진입니다. 자, 제트 엔진 공기를 확 흡입하고 확 뿜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층권 이상 뭐 수십 킬로미터 이상 올라가면 공기가 있습니까? 확 뿜어내야 될 공기가 없는데 도대체 뭘 바탕으로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짓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대륙권이에요. 대륙권. 트로포스페어. 대륙권이 한 6km까지. 그리고 스트라토스페어. 성층권이 한 48km까지. 그리고 중간권. 여기가 한 85km. 그리고 그 위에부터 열권 해서 이제 우주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성층권 이상까지 가려고 해도 48km 이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U2 정찰기가 20에서 한 25km에서 작전하는데 완전히 우주복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F-22 전투기가 최대 클린 상태에서 최대 20km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얘들은 터보팬 엔진을 가지고 그것도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제 터보팬 엔진 가지고 무슨 수로 48km에서 80km까지 올라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마구마구 늘어놓고 있는 러시아 국영 메이저 언론입니다. 이게 러시아입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